송은재TV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밝혔습니다. 예상이 됐던 것이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삼전도의 굴욕이다, 일본에 항복한 것이다, 치욕이다, 이런 논평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에서는 미래를 향한 책임감 있는 결단이다, 극단적으로 갈리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행태는 포퓰리즘, 과거에 얽매이고 인기만을 노리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보는 책임감을 갖고 우리 외교, 우리 경제, 우리 안보, 미래를 보는, 지금은 당장 인기가 좀 없더라도 이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쉬운 길, 과거를 택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어려운 길을 택했다. 하지만 이게 보수 정권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결단이다. 결단,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다른 정권에서 모두 미뤄왔던 것, 지난 20년, 30년 동안 모두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경제, 안보,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꼭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모두 당장 눈앞에 인기, 국민들 여론이 나빠지니까 피해갔던 것, 그 부분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세 번째라고 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있었느냐? 첫째,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력이 우리의 안전도 지키고 북한과의 평화체제도 구축할 수 있다. 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건 어느 나라에서 보나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퍼주기, 북한에 매달리기 등을 통해서 평화를 구걸해 왔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가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식으로 그 길로 가면 편합니다. 국민들의 또 비판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 책임감이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국방력,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대화, 평화체제 구축 해내겠다. 상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가 노동개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그 노동 불법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20년, 30년 동안 이런 불법 노조, 폭력 노조가 설쳐왔는데 왜 전부 쉬쉬했느냐? 자신에게 해코지가 올까봐, 손해가 올까봐 모두 쉬쉬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이냐?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끝장을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로 지난 4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이 이 부분을 사실 외면하고, 외면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반일 감정으로 이 부분을 대처해 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죽창을 들어야 한다, 죽창가를 불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반일 감정을 자극을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경제까지, 수출 규제까지, 안보, 경제, 어떤 협력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나서겠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보수 정권의 경쟁력이 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면은 진보와 대비해서 보수 정권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인기가 없고 과거에 매달리면 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 책임감, 안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다. 이게 보수 정권의 태도고 경쟁력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4년여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이 그동안 수십 년 이어져 왔습니다. 이 피해자가 15명입니다. 이 15명이 제기한 소송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4년여 전에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부적절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국제적인 사법재판소에서 내리는 판결이면 또 모르되 우리나라에서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본은 우리는 모두 배상을 다 했다. 그래서 배상할 이유가 없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 여기 지금 거론이 되는 게 일본 기업들입니다. 전범 기업들이죠. 일본 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부분 한국 내의 재산을 압류를 해도 지금 총 들어가는 배상 비용이 40억 원 정도입니다. 40억 원. 이 40억 원을 변제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이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따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피해자 15명에게 40억 원 이 배상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과거, 명분, 포퓰리즘에 매달리는 세력과 현재, 실용, 책임감 있는 세력이 맞붙게 된 겁니다. 논란이 일게 된 겁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권은 이걸 거의 방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정치적으로 반일 감정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죽창가가 그겁니다. 이래서 지난 4년 동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그러니까 우리 행안부, 우리 정부 산하에 재단을 만들겠다.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의 출연금으로 우리 기업들은 그러니까 1965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고 이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그때 받은 피해 배상액 그게 지금 포항제철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됐는데 그 기업들이 먼저 돈을 내서 그 돈으로 우선 변제를 하고 이 피해 배상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우리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전경련 같은 경제단체 연합회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일본 기업들은 이 지금 배상 문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배상할 수 없다. 이런 이름으로 배상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미래청년기금 이런 형태로 자금을 조성을 한다. 대부분 일본의 전범 기업인 이번에 대상이 됐던 미쓰비시나 일본제철 등이 돈을 내서 이 자금으로 나중에 다시 충당을 한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일본이 주장하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해주고 실리는 사실상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는 이런 형태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짓기로 나섰다. 물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그 고통, 아픔에 대한 공감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도 충분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놓고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윤석열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고 3.1절 기념사를 통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다.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북한의 핵, 지금 중국의 패권 이 부분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시급하게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결단을 내렸는데 이 결단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일본 기업들의 참여,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당장 기시다 총리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것이고 미국도 한일 관계의 앞날에 미래에 굉장히 획기적인 결단이었다라고 평가하고 나섰습니다. 당장은 민주당과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미국과 일본, 특히 일본이 이렇게 호응을 하고 나서면서 긴 시간으로 보면 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서서히 밝혀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에 항복을 했다. 윤미향이가 나섭니다. 윤미향이가. 이재명 윤미향이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뭔가 트집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이걸 트집을 또 잡겠다. 또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나섰습니다. 죽창가를 부르고 모두 죽창을 들자 이런 식입니다. 조국이 죽창가를 먼저 불렀죠. 죽창을 들고 일어서면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일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선전선동은 일부 또는 단시간적으로 먹힐 수는 있겠지만 정말 책임감 없는 자세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과의 우리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누구나 많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고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위안부 문제도 또 이런 갈등을 빚었습니다. 많은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여론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위안부 선례가 있다. 이거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일이 전화나 만나서 설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기가 없고 일부 국민의 비판을 받더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1965년도, 64년도 그때 한일 수교를 하고 이 청구권 행사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연설문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이게 6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래로 나아가자.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이용해서 선전선동하려고 하는 세력, 또 일본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세력에게 말한다. 선전선동 용서하지 않겠다. 일본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당히 일본을 이길 수 있다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6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찬반이 엇갈립니다. 그렇지만 한일 수교 이 결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우리 경제 안보에 있어서 얼마나 큰 혜택이 왔던가는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단,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윤석열 정부가 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재명의 민주당의 저 비난을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